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합동총회는 헌수완박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밀어붙여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이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입법 절차상 간과할 수 없는 입법성을 보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입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용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가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입법안이 졸속 처리에 따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석을 이용하여 통과시킨 검수완박과 유사하게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예장합동총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헌수완박, 헌법수호 완전 박탈입니다. 제106회 총회장과 임원들이 밀어붙인 헌수완박의 소행은 총회 역사에서 불명예스러운 회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총회가 헌법을 파괴한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회 헌법 규칙이 무너지고 오랜 전통과 관습도 흩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의 공동체적인 영성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 행정, 인사, 임원의 질서 등도 송두리째 어그러지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FC는 이번 논평에서 총회의 헌수완박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충남로의 사건입니다. 충남로의 사건에서 보여준 총회 임원의 행태는 헌법 질서를 파기한 행위로 헌수완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충남로의 사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총회 헌법 질서가 판가름 났습니다. 제102회 총회 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판결에 의해 사건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하회의 청원도 없이 임원회가 임의로 분쟁노예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총회의 헌법, 규칙, 결의 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번 행위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총회장들과 임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처리한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채 양심과 윤리의 법도 위반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 순천노예 사건입니다. 순천노예는 분쟁 중에 면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총회가 인정하는 노예에 의해 면직을 당하면 일단 상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직을 당한 6명은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그 후 총회는 면직자들을 총회 전산망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제106회 총회장과 임원회는 상소를 포기한 면직자들을 전산망에 다시 등재하는 결의를 하여 총회 헌법을 파괴했습니다. 총회 헌법을 완전 박살내는 헌수완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성석교회 사건입니다. 성석교회는 대법원에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에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정 판결을 받은 무자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정지됐고 본안 1심과 2심에서 총회가 패소했습니다. 총회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성석교회 사건 역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교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106회 총회장과 임원회에서 하회의 청원서도 없는 가운데 성석교회 임원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회장과 임원회는 교권의 힘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어 총회 헌법과 규칙을 위반한 채
헌수 완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상노예 사건입니다. 경상노예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2차례나 나왔습니다. 사법에서 이미 불법과 합법의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슬그머니 사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법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오인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에서 결정난 사건을 총회장과 임원회가 왜 슬그머니 화해중재위원회를 보내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말 헌수완박입니다. 총회장과 임원회가 불법을 눈감아주고 불의의 편에 서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결론입니다. 이 같은 사건들을 보면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헌수완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제106회기가 전국적으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번 목장 기도회 때는 철야 기도로 마친다면서 50년 전통의 폐해 예배를 생략했다니 제106회기는 헌법 파괴에 이어 개혁주의 영성도 무너뜨린 회기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교회와 기관들과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총회 임원회가 철야 기도회를 이유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의 폐해 예배를 없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수완박에 이어 예배 중심의 영성을 완전히 박살내는 영성완박의 제106회기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